자,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마법 걸리시잖아요. 네, 생리하시게 되는데 생리하실 때마다 많이 불편하시죠? 생리통도 있고 생리혈도 나오고. 근데 이 불편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생리대 말고 탐폰이라든지 특히나 생리컵 같은 경우 너무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조금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생리대 때문에 생리통이 생길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거에 그 생리대에서 어떤 물질이 발견이 돼서 그게 생리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정리된 이론은 그렇습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일단 내 몸에서는 생리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 몸에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궁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약간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해서 생기는 게 생리통이기 때문에 생리통은 사실은 생리하는 여성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식사를 못해서 탈수가 됐다거나 이런 요인 때문에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는 있지만 생리대 때문에 생리통이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삶의 질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생리대 말고 다른 뭐 탐폰이라든지 생리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요, 외국에서는 젊은 여성분들이 생리대 대신에 탐폰이라든지 생리컵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유행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리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탐폰이나 그다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생리컵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품 몇 개를 구매해 왔거든요. 제가 카드 들고 가서 밑에 그 올땡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서 몇 개 사온 거예요. 네, 그래서 탐폰을 이렇게 뜯어서 일회용 케이스에 다 담아져 있어요. 이거 이제 뜯으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어플리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안에 탐폰을 안전하게 넣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입을 하시냐면은 이제 이거를 질 안에 이렇게 해서 살짝 삽입을 해줍니다. 한 1cm, 2cm 정도 삽입을 해준 다음에 고정을 하시고 눌러요. 누르면 자 보세요. 탐폰이 나오죠? 그래서 경부에 딱 닿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거를 부드럽게 해서 싹 빼주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탐폰샷 신드롬 여러분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질 안에 탐폰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시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일회용 포장재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빼신 상태로 실외에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다가 쓰시면 안 되고요. 뜯자마자 바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만지작 하시면은 균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꺼내자마자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제 바로 삽입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생리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밑에 샵에서 사온 두 개의 이 생리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컵이 있는데 이건 뜯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그 경부 쪽에 딱 끼어서 바가지처럼 이렇게 피를 받아내는 거고,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이제 손잡이, 요거를 넣거나 뺄 때 편한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리컵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 경부에 딱 삽입이 돼서 이제 피를 받아주는 바가지 모양. 그 다음 이건 손잡이가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뺄 때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공기 구멍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생리컵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생리컵이 있는데, 그러면 생리컵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시는 생리대와 탐폰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하나는 꽤 비싼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걸 사면 우리가 뭐 1년, 2년 뭐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생리대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피부적인 문제가 별로 없게 되고, 세 번째, 환경 문제. 관심 있는 분 있으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제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생리대라든지 탐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쓰레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 생리대와 탐폰과 비교했을 때 저장되는 생리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생리대도 이제 다 적셔지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탐폰도 다 적셔지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적셔지는 혈액을 모으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 1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이제 중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의 혈액을 모을 수 있게 조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 기간이 조금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탐폰보다 좀 안전합니다. 탐폰은 아까 탐폰 쇼크 신드롬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균에 배지가 돼서 독성 물질을 배출해서 이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거는 배지가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탐폰 쇼크 신드롬의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게 관계할 때도 가능한 생리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이제 못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탐폰 같은 경우로 껴두면은 당연히 성기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성관계가 불가능한 생리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게 없는데, 모양에 따라서 성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생리컵도 외국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리컵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사용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배우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산부인과 의사인 저도 처음에 이걸 넣었다 뺄 때 몇 달 걸렸거든요. 편하게 할 때까지는. 처음에는 막 실패도 하고, 이게 안에 넣는데 이게 펴지지 않아서 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적응을 했는데, 회복 구조를 아는 저도 이 정도인데,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사용하기는 어려우실 거는 같은데, 이걸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정리할 때 이게 조금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생리컵에서 피를 받아놨잖아요. 이제 이거를 뺄 때, 뭐 여기 있는 이제 고여있는 피를 이렇게 옮겨서 닦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질 안에 이게 꼬깃꼬깃 되어 있는 거를 빼야 돼요. 힘을 줘서 이제 빼야 되면, 이게 경험 있으신 분 보실 거예요. 이게 확 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피바다. 이게 굉장히 정리하기가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히 빼더라도 이제 손에 묻거나 이제 피를 흘리고 해서 주위가 조금 더러워지는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령을 파악하시면 한개 덜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단점으로는 탐폰 쇼크 신드롬과 같은 증상, 그러니까 톡식 쇼크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5건 정도 보고된 바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이제 연구는 불확실합니다. 이제 생리컵과 독성 쇼크 신드롬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글쎄 과연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 어쨌든 보고도 있고요.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뭐 미레나라든지 JDS, 카일리나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피임 도구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된 피임 도구가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넣어 있는 경우, 넣은 다음에 이제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생리컵을 사용하다가 이게 위치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기전은 확실치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13건 정도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석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자궁 쪽에 자궁 경부로 이게 꽉 움켜쥐고 있다가, 이게 실이 어쨌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잡아당길 때 석션 효과죠. 음압으로 탁 석션 효과가 생겨서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조금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연구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생리컵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한데, 이제 이거 어떻게 고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종류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종류를 조금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관계를 가능한 뭐 생리컵을 원하는지, 성관계가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부드러운 게 좋겠고, 뭐 딱딱한 게 좋겠고,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는 거의 모든 생리컵이 중형과 소형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쓸 거냐, 큰 걸 쓸 거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양이 많을 때는 큰 걸 써주시는 게 좋고 양이 적을 때는 작은 걸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질, 이제 깊이도 중요한데 질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 이제 좀 큰 걸 써주셔요. 그러니까 긴 걸 써주시는 게 좋겠죠. 긴 게 큰 거니까. 그다음 질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작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손가락 길이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 두 개가 경부에 살짝 닿으면은 그거는 조금 짧은 질의 크기라고 보고 이게 두 개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거나 안 만져질 때는 조금 이제 그 긴 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 정도의 마디가 들어가야 된다면 중형을 고르시는 게 좋고 두 개 정도의 마디가 들어가야 된다면 소형을 고르시는 게 좋겠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내원해 주세요.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